안녕하세요. 교통사 전문 채널 유네니TV의 프로와 함께를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양태현이고요. 오늘도 수고해줄 김프로입니다. 네, 김진현입니다. 네. 오늘 한번 다뤄볼 주제는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뤄봐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도 했습니다만, 조금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은 그래도 교통사 전문 채널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뤄오게 된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로 소송을 하게 됐을 때 네. 피해자분들이 지급해야 될 소송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마다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착수금이 있죠. 그다음에 소송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네네. 예, 그다음에 변호사 협회 경유 비용, 그다음에 법원 신체 감정 비용, 그다음에 사실주의 비용, 각종 감정 비용, 현장에 검증하기 위해서 네네. 뭐 출장 감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소송을 하고 나서도 물론 이제 소해 합의가 이루어지지만은 소송 전에 이제 소해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사건을 의뢰할 때, 저 유네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제 소외 합의, 그다음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갔을 때에 대한 성무 보수, 착수금과 성무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원화시켜서 주로 이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프로님, 소외 합의하고 소송 시 판결까지 갔을 때에 대한 수임료를 단일화시키는 것보다는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꼭 그 이혼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소외 합의를 실익이 있는지, 네. 뭐 이게 판결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네네. 뭐 판결 가기 전에 이제 법원에서 뭐 신차감도 끝나면 판사님이 하여 공고대 시켜 조정 강제 조정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이어지고, 그에 대한 불만이면 뭐 2심, 3심, 뭐 이렇게 대법원까지 해야 또 파기환송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어떤 사건이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 과연 우리 법률사무소 쪽에서는 의뢰인 쪽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또 그 법률사무소 판단할 때, 실무자든 담당 변호사가 판단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좀 뭐 정리해도 되겠다. 그러면 소외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뭐 양쪽 다 어느 합청이든 불만이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시익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소외 합의를 끝난다고 해서 뭐 수임료가 다르죠. 이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의뢰인하고 변호사들은 서로 신뢰관계에서 그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자주 경험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피해자분들이 교통사고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손해 사정사분들 또는 이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데 이제 사건을 의뢰를 했다가 진행에 대한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를 어떻게 하고 해지 이후에 이제 다른 곳을 이제 선정을 다시 하게 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의를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네. 이런 사례도 조금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이런 사례들이? 내가 상담을 해보면은 네네네. 그 손해사정사, 네. 뭐 줄임말로 이제 손사라고 하는데, 네. 손해사정사한테 이제 맡기다가 그 자기네 뭐 금액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수임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해사정이 이 정도까지 병원에도 한 2분 오고 뭐 전화도 좀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파기하고 싶은데 얼마를 좀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그래요. 그분 뭐 전화 요금하고 차 왔다 갔다 뭐 거리 좀 따지고 이런 거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의뢰인을 이제 드리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보면은 네네.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잠수 타는 분도 좀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난해한 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일을 진행을 제대로 뭐 진행이 원만치 않아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약 해지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작하고 이제
많은 어떤 도움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계약 해지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어떤 해결의 실마리 푸는 게 좀 수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청구 변경을 한 뒤에 물론 이제 변론기일이 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변론기일 지정 전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청구지 변경을 하고 난 뒤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또 의뢰인 입장에서도 계속 이 사건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과연 계약 해지를 만약에 요청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상대방하고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그게 어떤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된 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네. 뭐 소장 접수하고 네. 뭐 그 정도에서 노력을 한 대가에서 뭐 일정 부분을 좀 그렇죠. 달라하면 되는데 네. 신체 간접 금다가 청구치까지 확장하고 거의 이제 변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변론 한두 번 정도 해서 이제 조정하면 그 70% 정도가 마감할 수 있는데 네. 의뢰인과 법률사무소에 뭐 어떤 개인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 그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내 남편이 내가 지방 출장 가는데 이 남편이 가서 밤에 혼자 자면 바람 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아서 저기 애박을 못 시켜. 개인적으로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업무 출장 때문에 가는데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일단 맡겼으면은 부부가 평생을 겨뤄서 이제 살기를 말하듯이 일단 그 믿음이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서 파기라는 것이 가정을 했을 때는 손해사정사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그 업무 추진했던 그 업무의 범위만큼 의뢰인 쪽에서는 그 합당한 약정에 대한 제 생각에는 약 50% 정도라도 한국에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약정 금액이 예상되는 게 그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법률사무소에 전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10억짜리 청구 취지가 일단 변경됐다 그러면은 이게 감액을 해서 한 7억을 나온다 치고 그러면은 7억에 대한 뭐 그동안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그 고생을 반나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임료 관계는 약 50% 정도 정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김프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청구 변경을 하고 난 뒤 같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잘했든 잘못했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임료를 지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지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을 한 뒤에 청구 변경을 하기 전에 감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항 그러면 상당히 신체 감정 해신까지 왔을 때면은 사건 의뢰하고도 많은 시간을 경과해서 많은 어떤 노력이나 시간 투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대로 승복을 하고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체 감정 해신이 1차적으로 온 뒤에 청구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계약 해지를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물론 수임료에 대한 약 청구 변경을 했다면 이제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구 금액이 다 판결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못하지만 아무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치량이 나오지만은 청구 변경하기 전에 이제 신체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임료에 대한 부분을 상대 피고 원고 대리인하고 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일반 법률사무소는 뭐 전문 변호사 사무소는 그렇더라고요. 흐름을 보면은 그 착수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착수금을 받는 이유가 이 의뢰인 쪽에 변신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이제 기가 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해서 많이 받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대치가 좀 상상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좀 엉뚱한 생각으로 마음을 갖고 사건을 좀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건 파기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뢰인의 사건 수임을 파기할 수 없어요. 그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이 사람이 일을 뭐 하지 않고 놀고 있다든가 의뢰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뭔가 합리적인 게 있어야 수임을 파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임을 파기했을 전제하에 보면은
만약에 좀 일부가 그 의뢰인들 중에서도 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일부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소장 검토하고 작성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사실. 그 이후 뭐 신체감정 절차들하고. 네네. 신체감정 병원도 일일이 찾아가면서 검사하고 치료받고 검사할 때 따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절반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위에 청구치 확장, 준비서면 제출, 그 다음에, 담당 변호사가 변론. 뭐, 이 정도면 하위 공고. 뭐, 거의 70%는 80%는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청구치면도 이제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수임을 할 때는 일부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그 속셈이 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착수금을 이제 기본적으로 220 정도로 이렇게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네가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도도 있고요. 그 나중에는 이제 최종급여에서 이제 공개해 주신 분들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변호사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뢰인들이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착수금을 받는 것도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착수금만 받고 그거로서 대리인들이 정리를 할까요? 그 금액만 받고 뭐 그냥 계약 해지를 쉽게 해주는 사무실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이게 550을 받는 이유가 기본이거든요. 예, 전문적으로 한 데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거기 과정까지는 정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호 사건의 청구 금액이 뭐 10억 이상 되는 사건인 경우에 나름대로 신체 감정한다 공들인 사무실들이 과연 쉽게 뭐 그 정도 금액으로 양보를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정말 처음에는 사건 욕심에서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본인 능력 부족이든 불찰로 인해서 어쨌든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네. 원만하게 만약에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제가 항상 누누이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들은 그 많은 사건 중에 한 건이라는 얘기죠. 하지만은 의뢰한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 그 엄청난 중대 사고 뭐 한번 평생에 있으면 이런 그런 사건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입장에서 그거를 그냥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사고를 같이 진행하는 사무실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그죠?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책임지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마치를 말아야죠. 그 정도 어떤 책임이 없으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개호권은 저는 이 생을 한 30년 동안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또 개호 사건도 많이 고액 사건도 해봤는데 어떤 데 보면은 이 변호사한테 전화 오고 사무장한테 전화 오고 손해상한테 전화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 설계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방의 변호사는 자기 사촌 형의 아들이 개호 환자예요. 근데 본인은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서울 쪽에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라도 이제 결국은 수임이 이제 해결을 못하니까 남한테 뺏기는 현상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의 선택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정보화 시대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도 요청하시고 특히 이제 대한변협에 가시면은 전문 등록한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는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이 변호사 보수에 관련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시간으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변호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 전문 채널 유넨TV의 프로와 함께를 시청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